장관님, 그 권력형 성범죄의 아까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나마 말씀을 조금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에 대해서 말씀 못하는 그 자체, 머뭇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2차 가해입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 이 슬픈 일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앞으로 다시 정치권에 누군가의 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한다든 이런 게 아니라면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여성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서 저희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장관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얘기 빼고 지극히 상식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날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정대협과 정의연이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미향 의원이죠. 현 의원이 기소가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본인의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이나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 등등등등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일반 그냥 선거법, 정치자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윤리, 도덕과 관련된 어떻게 생각, 굉장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파렴치한 이런 많은 단어들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문제는 이분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정의연에 후반기에 다시 한번 국가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이 사실 정말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이 5억 1,500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올 하반기에 다시 이걸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상식에 맞습니까? 장관님? 답 주시죠.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예. 간단히 주세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은 간단히 주세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기소권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찰 톡으로 좋습니다. 확인 자, 통보를 두 받았고요. 개죠. 예. 자, 기소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까 정의연과 정대협은 다르다 하더라. 그래서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 이제 보조금법 사업 자체에서 취소 사유인 자, 취소 사유,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취소 않는다. 사유는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재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윤미향 이사장이 있었던 단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돈이 예산이 어디에 지급되냐면요. 지난 10년간 2010년부터 이 단체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죠. 다음 표. 자, 이렇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빨간 줄이 들어간 게 이번에 기소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모두 정대협입니다. 이때 당시에 대표이거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윤미향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연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2018년부터 2020년 4월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윤미향이 이사장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횡령하는 이번 사건이 있었던 이때 정의연의 대표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단체 사건이 아니라 이 이사장이나 대표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 보조금법을 보겠습니다. 보조금법을 보면 21조 2호를 보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이후에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은 얼마든지 일부나 전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사정 변경, 이것보다 더 큰 사정 변경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국민이 윤미향 의원이 이 정의연의 대표고 이사장이고 그 이사장으로 있는 정의연이 지금 정부 돈을 5억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혐의를 받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는 과정에 있다면 적어도 이 사업은 후반기에는 여가부가 직접 해야 됩니다. 특히나 9월 25일 날 여가부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사업 우리가 TF 꾸려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당장 하셔야죠.
그리고 9월 25일이 여가위가 이런 발표를 한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여가위는 9월 25일 날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정대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니네 사기 쳤다는 거 어떤 내용인지 이거 기소됐는데 뭐냐라고 자료도 요청했고요. 또 성명서를 발표해서 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우리가 직접 하겠다. 국민들 믿어달라. 여가부 믿어달라. 이렇게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의연에 7천만 원 예산도 지급했습니다. 이거 무슨 이율 배반적인 행동입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우리를 믿어달라. 이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단체에 주지 않고 적어도 이 사업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놓고서는 다시 정의연에 7천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그것도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요. 그 법률 자문 한 300만 원 주고 받았던데 제가 다 읽어보니까요. 이거는 단체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 보조금법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조항에 의해서 충분히 보조금을 저는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여가부가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고요. 또 진흥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맡겨도 충분히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과 정의와 맞지 않게 이렇게 다시 정의원에 다시 보조금이 내려간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당장 중단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입장 밝혀주십시오. 네, 의원님의 우려와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것을 그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률 자문에 의해서 이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정 변경이나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한 것이 여가부가 거의 직접 하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해서 직접 지금 여가부의 TF가 4명이 구성되어서 지역별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달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에서는 직접을 할 방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달리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추석 직전에 그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당장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는 하에서 할머니들께 추석 연휴에 가야 될 부분이 가는 쪽으로 굉장히 고심 끝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위안부 맞춤형 지원 사업은 그 액수가 거의 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그거를 중지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생활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주는 것에 절차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정부가 직접 하고 현재 나머지 잔액 지급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하는 것처럼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집행을 월별로 하고 있고 집행할 때마다 여가부 직원이 지금 그 할머니를 지역별로 방문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 되겠습니다. 예, 네.